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학 진로를 통한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 진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박사과정에 있고 약학대학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2018년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위촉을 받게 되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이후에 과기부 장관상하고 현재 2024년 올해 과학 언론상 과학 커뮤니케이터 상을 수상함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신가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으로 소통한다. 과학으로 대중들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게임랩 코리아라고 하는 3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PPT 없이 재밌게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대회를 말합니다. K-pop 스타 그리고 슈퍼스타 K처럼 이 과학 오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디션은 바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과학 강연뿐만 아니라 과학 공연, 과학 춤, 노래, 코미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적인 소재를 융합하여 표현하는 것들을 해 왔었었는데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도 졸지 않는 강연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과학과 예술을 융합하자라는 답에 이루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만난 판소리 소리꾼의 이야기를 듣고서 과학 그리고 판소리를 한번 엮어볼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과학의 역사들을 이야기로 그리고 판소리의 이야기뿐이 이야기하듯이 만들어 보면은 조금 더 색다르고 재미있는 장르가 되지 않을까 하여서 과학 판소리 연극 과학 소리극을 2022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기에 대한 역사, 그 중에서도 갈바니라고 하는 과학자가 어떻게 이 자신의 가설,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들, 논리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을 소리로 표현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과학을 예술로 융합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 왔었습니다. 반려견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우리와 다른데요. 반려견이 바라보는 시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을 우리가 해보는 건 어떨까 하여 반려견 시각 체험, 과학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성 과학자의 삶, 그 중에서도 프랭클린의 이 자신의 과학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그에 대한 관계들을 뮤지컬로 표현하는 내용을 통하여 더욱더 여성 과학자들이 더욱더 많이 양성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올렸었던 내용 뮤지컬인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양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이 인간성 부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발전했으면 하는 내용을 토대로 뮤지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기 이전에 저의 전공은 약학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후시딘, 진통제, 타이레놀 이런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약이 바로 항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이 암을 치료하는 약인데 돌연변이를 통해서 DNA가 손상되어 있는 이 암세포를 치료로 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와 같이 여러 가지 세대를 거듭한 역사의 발전을 해 왔었는데 이 신약 개발 과정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목표 설정, 어떤 질병을 치료할 것인가, 어떤 암을 치료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 설정을 한 이후에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이
후보가 될지에 대한 그 범위를 좁혀 나가야 되는 건데요. 바로 참고 서적과 논문을 통해서 좁히고 난 다음에 세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세포 실험을 통해서 어떤 약물들이 반응이 있는지, 또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동물 실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동물은 쥐나 토끼, 영장류와 같이 다양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좀 더 범위가 좁혀지고 난다면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임상시험이라고 합니다. 임상시험에는 1상, 2상, 3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각각은 그 사람의 수에 대한 범위 그리고 보고자 하는 검증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더욱더 심화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상시험은 총 15년 이상 굉장히 긴 시간을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후보 물질이 처음에는 10,000개였다가 전 임상 과정, 바로 세포 실험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250개 돈 10개로 좁혀지게 되고 이게 사람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1상, 2상, 3상을 통해서 최종 한계로까지 좁혀지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약 개발 과정, 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려 왔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 진로로서는 약학, 의학 관련된 전공을 거쳐야만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 생명과학이나 화학 분야의 전공을 수료로 하게 되면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약학을 설명드린다면 의학생명과학, 약물학, 예방, 임상, 약품 분석, 약제 물리, 그리고 생약, 천연물과 같이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약학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면 약국을 운영하는 그리고 관련된 약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요. 약 제약회사 또는 연구소, 학교 내에서도 제약과 관련된 그리고 보건 또는 특허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약학과 관련된 도서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국에는 없는 의약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자유아카데미 출판사의 김영실 교수님께서 저자로 만들어주신 책입니다. 약국에는 없는 의약품 이야기라는 책은 한 60여 개의 의약품에 대한 개발 과정과 그 속속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질병에서 구한 의약품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학 연구자로서 그 약을 개발하는 데까지 어떻게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약학에 대한 그리고 의학 연구자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에 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을 만드는 데까지 15년이 들고 굉장히 확률이 낮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이 이 약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인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신약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꿈과 의지, 소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